손흥민은 내일 새벽 4시 15분 웨스트햄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리그 4위 진입의 쐐기를 박는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손흥민의 한 골에 따라서 토트넘의 리그 4위 진입뿐 아니라 득점왕 경쟁과 리그 우승의 향방까지 정해질 것입니다. 웨스트햄뿐 아니라 리버풀, 맨시티, 아스널까지 손흥민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손흥민은 스스로 득점왕까지 올라가고 유로파 진출팀과 리그 우승팀까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웨스트햄은 현재 리그 7위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진출에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웨스트햄의 사정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토트넘도 웨스트햄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햄에 맞설 토트넘의 베스트 11도 이미 확실히 공개된 상황입니다.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스퍼스웹은 오늘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판더벤이 선발 라인업으로 돌아오면서 드라구시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햄전에는 브레넌 존슨이 선발 출전하고 베르너가 왼쪽 윙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쿨루셉스키는 지난 경기 직후 포스텍 감독이 강력하게 지적했을 정도로 게임 플레이를 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빠르고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려야 할 때 공을 질질 끌면서 중앙으로 밀고 들어오다가 많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평소와 다르게 쿨루셉스키의 게임 플레이와 공을 오래 끌면서 최전방까지 들어와서 슈팅하려고 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몇 번이나 비판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전방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히샬리송을 내세우고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돌리라는 주장을 하는 매체나 전문가나 팬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확실한 해결사 손흥민으로 웨스트햄 원정 경기를 승리로 이끌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득점왕 경쟁도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홀란드의 주춤하는 경기력도 화제가 되고 있고 손흥민과 살라의 득점대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맨시티의 홀란드의 경기력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결국 득점왕은 손흥민과 살라의 경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압도적인 킬러 본능을 드러낸 홀란드의 득점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는 맨시티의 홀란드가 18골로 1위이고 뒤를 이어 솔란케와 살라, 와킨스가 16골로 공동 2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15골로 웨스트햄과 제러드 보엔과 함께 3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치고 나가야 하는 엘링 홀란드의 득점포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스널전에서도 홀란드는 단 한 차례의 유효슛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로이키는 홀란드는 2부 리그 선수 수준이었다라고 혹평했을 정도입니다. 이 지적을 받아서 일부 언론에서는 4부 리그 선수 수준이다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결국 영국 축구 매체에서는 홀란이 발 부상 이후 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지난해 12월 발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을 하면서 득점 레이스에서 잠시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 13경기에서 14골을 터뜨렸지만 그 후 추가한 골은 고작 4골뿐입니다. 결국 남은 9경기에서 손흥민과 살라 간의 득점왕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우승을 놓고 리버풀과 아스널, 맨시티의 운명이 손흥민에게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이 리그 4위 경쟁에 치열하게 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강팀의 강한 토트넘의 경기 결과가 주요했습니다. 간혹 엉뚱하게 잡아야 하는 경기를 놓친 적도 있지만 우승권에 있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많이 챙겼습니다. 통계를 보면 토트넘은 상위 6개 팀과의 맞대결에서 3승 3무 1패로 승점 13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같은 기간 토트넘과 함께 승점을 쌓은 팀은 아스널의 12점입니다. 맨시티는 8경기에서 승점 10점, 빌라는 승점 9점, 맨유와 리버풀은 8점과 7점을 챙겼습니다. 토트넘의 승점 13점이 그만큼 강팀의 강한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상위 6개 팀과의 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현재 15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이 결국 3골 중 1골을 상위 6개 팀과의 맞대결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아스널전에서 멀티골을 쐈고 뒤이어 리버풀전에서도 골망을 갈랐습니다. 12월 맨시티전, 3월 빌라전에서도 골맛을 보았습니다. 최근 영국 축구 매체에서 상위 3개 팀 중에 손흥민에게 약한 팀이 어디일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난 기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손흥민에게 일격을 당하면 우승 경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은 손흥민은 레전드가 아니다라는 논쟁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첼시 출신인 앤디 타운샌드가 토크스포츠에서 누가 나에게 손흥민에게 레전드라는 대본을 줬는데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타운샌드는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이고 훌륭한 선수이지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는 아니다. 레전드라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운샌드의 발언은 아무리 첼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비난이고 억지 주장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이미 리그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프리미어리그에 토트넘으로 건너와서 근 10년 동안 놀라운 활약을 꾸준히 하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2016-17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7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7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단 11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1-22 시즌에는 23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손흥민이 맹활약을 하는 동안 토트넘은 중위권에서 B클럽 반열까지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은 2016-17 시즌 리그 준우승과 2018-19 시즌 챔스리그 결승 진출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을 챔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활약으로 지난해 9월 네 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통산 4회 수상으로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베르캄프, 램파드 등 최고의 선수와 동률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손흥민보다 더 많이 수상한 선수는 단 6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160골을 넣으며 토트넘 역대 득점 5위에 올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18골로 120골로 득점 부문 22위를 기록 중인 스티븐 제라드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미 라이언 긱스, 디디에 드로그바 등 프리미어리그를 뒤흔든 레전드들의 기록을 뛰어넘어섰습니다. 도움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그 통산 60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은 폴 스콜스, 에당 하자르, 메수트 오질 등의 기록까지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아일랜드에서 레전드라고 불리고 있는 타운샌드는 1980년대부터 노리치 시티와 첼시 등에서 근 20년 동안 뛰면서 50여 골을 넣었습니다. 아일랜드 대표팀에서 A매치 70경기 출전에 7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록이 이미 역대 레전드를 뛰어넘고 있고 타운샌드가 넘보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에 대한 박한 평가는 인종차별적인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ESPN이 선정한 이번 시즌 토트넘 MVP에서 메디슨이 1위이고 다음이 판더벤 그리고 3위로 손흥민이 선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최고의 리더십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3위로 밀어냈습니다. 팬들이 손흥민 없는 토트넘을 생각해봐라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만약에 영국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라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는 이런 수준 낮은 인종차별적인 평가를 짓누르는 것은 손흥민이 하나씩 깨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영국인들까지 나서서 항의를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 경기 시청을 위해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 기대도 되고 기원도 합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이 선물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